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실 수 있는 명품 강의 저는 김보라입니다. 자, 우리 오늘 9월 모의고사 열심히 보셨고 드디어 5부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마무리까지 이제 확실하게 딱 점을 찍는 그런 태도 아주 칭찬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5부니까 마지막 부분 쭉 달려가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 쌤이랑 선생님하고 이제 3부 했고 또 승익쌤하고 또 4부 하고 오셨을 거고 우리 한창 이제 문제들 흐름 문제 보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하고는 쌤하고는 38번,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이 문장을 어디다가 넣으면 좋겠니 하는 문제 되겠죠. 의외로 어려운 빈칸 막 이제 어휘도 많이 알고 막 이런 친구들 잘 풀다가 흐름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친구들 꽤 많은데 흐름 문제는 일단 어떤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죠? 블록 맞추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넓게 보기보다는 요 얘기 있었으니까 이 얘기를 다시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다. 그러면 그 바로 뒤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지 가장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장치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있었어요. 이 부분이 장치죠, 솔직히. If not, 그렇지 않다면 그랬습니다. 그럼 그 앞부분에 뭐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거겠지.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그 로봇이 그 로봇까지, 그러니까 로봇 얘기가 막 그 앞에 있었겠지. 근데 이제 그 로봇이 my endlessly 그러니까 끝도 없이 chase itself, 자기 스스로를 쫓아다닐 수도 있어. 마치 막 로봇 팔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 팔을 보고 막 자기가 쫓아가는 그 로봇 그려지니? 그런 느낌처럼 끝도 없이 스스로를 쫓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즉 이래야 돼 라는 게 앞에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로봇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끝도 없이 쫓아다니는 그 불상사가 벌어진다고, 이런 문맥입니다. Rather than the blocks 했네요. 여기는 the robot 하고 여기는 the blocks 또 나오고 있는데 뭐보다도 이렇게 가는 거죠. rather than이니까. 그러면 블록보다 자기 스스로를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 이라는 표현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합니다. 아마 로봇 얘기인 것 같죠? 선생님이 한때 선생님 개념서에서 이제 김보라의 보물섬 독해편이라는 개념서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번 거의 이제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이제 우리 수능 영어에 사실 수능 영어가 뭐야? 라고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진짜 저 영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 잘하거든요. 근데 저 왜 이렇게 수능 영어가 안 되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솔직히 수능 영어는 소통용 랭귀지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듣기는 물론 실용적이고 이렇게 소통용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들은요. 영어로 된 교양, 영어로 된 국어 비문학 지문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사실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듣고 이렇게 티키타카가 있는 그런 용어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표현은 되었지만 국어적으로, 언어적으로, 어떤 교양적으로 우리가 좀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소재가 나오는지 소재에 대한 익숙도가 있으면 상당히 마음에 이렇게 편안함이 있거든,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로봇 얘기니까요. 선생님이 그때 이제 어떤 소재들이 많이 나오는가 쭉 이렇게 열을 지어 봤을 때 요즘 자주 나오는 새로운 소재로 AI, 로봇, 요 투탑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든 AI와 로봇은 요즘 인공지능 로봇 이런 분야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너무나도 빈출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그런 소재인데 자, 사람들 하고 나오죠. Involved in the conception and engineering of robots 했어요. Designed to perceive and act 하고 know까지. 그래서 이 know가 동사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 문장 선생님은 막 줄줄줄 읽으면서 바로 여기까지가 주어 딱 이렇게 한 번에 보는 것 같지만 선생님도 이 부분 주어 동사 찾는 거 어려웠어, 얘들아. 그래서 쭉 보면서 어디가 본동사야? 이렇게 쭉 찾아가다가 근데 흔히 주어에 해당하는 동사, 동작에 해당하는 그 본동사를 찾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의 끝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주동사가 될 수 있는 첫 번째를 찾아가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는요, 쭉 올라오다 보면 to discriminate, 투부정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동사가 될 수 없어요. 주동사 안 돼. 그렇게 가다가
is. is는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에가 사실 어려움이 있었어. 여기가 함정이었어. How fundamental is 이렇게 해가지고 how가 품고 있는 식구였어. is는. 그죠? 그래서 얼마나 기본적인 것이냐 뭐 이렇게 가는 그 덩어리였거든요. 그래서 how가 이끌고 있는 덩어리 속에 있는 is였습니다. 절이라고 하죠. 그 덩어리를 다른 말로. 그래서 여기서의 본동사는 know였어요.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 사람들은 하면 되겠고요. involved in 해서 무엇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참여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conception 하면 뭐 개념도 좋겠고 뭐 구성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engineering 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조작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럼 로봇이 뭔지 그것에 대해 기본적인 구성이나 개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로봇을 설계하고 구성하는 것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고요. design to 부분은 로봇을 수식하고 있어요. 어떤 로봇이냐면 뭔가 인지하고 행동하도록 설계되는 로봇을 구성하고 그런 로봇을 만드는 것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로봇 공학자들은 뭐 이런 얘기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근본적인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참 이거 근본이 되네 라는 걸 알고 있대. 뭐가? The ability to discriminate 했죠. 뭐 하는 능력이냐면 구별해내는 능력이 참 근본적인 거다. 중요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뭘 구별하냐면요. oneself, 자기 스스로를 뭐로부터 구별하냐면 다른 실제, 개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랑 로봇이 이건 나야 라는 그 로봇 스스로 하고 다른 실제, 저건 내가 아니야. 다른 존재네 하는 그런 다른 존재하고 자기 자신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얼마나 기본적인 건지를 잘 알고 있대요. In the environment. 그렇지. 환경 속에 있는 다른 물체. 자, 그러니 선생님은 지금 사람입니다. 로봇이 아닌데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뭔가 움직일 때 이건 나고 이건 타야. 다른 거야. 칠판은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봇들도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인지하고 행동하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뭐가 기본이어야 하냐면 스스로와 다른 개체를 구별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참 근본적인 거더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더니 without such an ability, 그런이죠. 그런 능력이 없이는 그랬어요. 그런 능력. 지금 바로 앞에 능력이 있었으니 그런 능력 없이는 좋은데 사실 without 이 문장도 여기 빈칸 요 네모 속에 들어가 있어도 아하 하고 찾기 좋았을 것 같죠. 그런 같은 아주 대표적인 힌트가 딱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린 또 if not과 같은 좋은 힌트도 있는 이 문장이 나와 있는 건데, 자, 좀 더 갑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없이는 no goal-oriented action, 주어에 no가 붙었으니까 어디를 부정해야 돼요? 동사 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어떤 목표 지향적인 행동도, 그 어떤 행동도 would be possible, 가능하지 않을걸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요, 좀 정돈을 해봅시다. 로봇이요. 스스로 하고 누구? 타자 내지는 다른 실제, 다른 개체를 구별을 좀 해야 돼, 얘가. 그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로봇 개발에 있어서. 그 능력이 없으면 그 어떤 목표 지향적인 행동도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우리의 1번, 2번, 3번, 4번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더니 상상해봐 이러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래? 이러면서 You have to build a robot. 네가 로봇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봐. able to, 뭘 할 줄 아는 로봇이겠는데 search for blocks scattered in a room, 방에 scattered 되어 있는 블록입니다. 블록은 뭐 이렇게 블록이죠, 말 그대로. 나무 토막도 될 수 있고 그런 블록인데 그것을 찾는 능력이 있는 로봇을 하나 네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해보자. 방에 막 흩뿌려져 있는 로봇이 이제 이렇게 블록을 찾아야 돼. 그런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In order to, 뭐 하려고? pile them, 그것을 쌓으려고.
자, 그럼 로봇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일단 블록이 방에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삐리삐리 가가지고 이걸 딱 주워가지고 하나 하고 또 가서 딱 주워가지고 둘, 셋 하면서 이걸 이렇게 차차차 쌓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쌓도록 그 방에 있는 그 블록들을 찾을 수 있는 로봇을 하나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더니 even this simple task 이것도 너무 좋은 힌트 아닙니까? 이 간단한 일은, 과업은, 이 간단한 과업 뭔데? 블록 찾아가지고 쌓기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과업이 will require, 요구할걸요? 뭘 요구하냐면 너의 기계가, 여기서 너의 기계는 네가 만든 그 로봇입니다. 너의 그 기계가, 여러분 여기 비동사 갑자기 나왔습니다. 원형으로요. 이 앞에 뭐가 생략됐다? should. 그렇지. 여기 지금 require 때문에. 그래서 뭐 하도록 요구해, 뭐 하도록 주장해 이럴 때 그래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류의 동사들 다음에 대절 올 적에 갑자기 요 동사가 딱 be 같이 동사 원형 뜨면 여기 should 생략된 거고 의미도 그래야 한다. should를 살려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간단한 일은 요구해야만 하거든요. 너의 기계가, 즉 네 로봇이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요구하는 거야. 뭐랑 뭐 사이를 구별하죠? 자극과 자극 사이를 구별하는 거죠. 자, between 네모, and 네모 하겠습니다. and 다음에도 stimulation 동그라미. 지금 병렬 구조 느껴지죠? between과 and를 이제 넣고. 자, 그럼 자극과 자극 사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that originates from its own machinery. its own 하면 그 로봇 자체. 그래서 자기 그 몸, 로봇이라고 치면, 기계라고 치면 그 기계나 로봇 장치 자신의 그 기기로부터 나온 그 자극인지 아니면 뭐 stimulation that originates from the blocks in the environment. 환경 속에 있는, 즉 주변에 있는 그 블록에서 나온 자극인지, 뭐 소리가 틱 났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를 내가 낸 소리인지, 블록에서 난 소리인지, 뭐 이렇게 보였어. 그럼 이게 내 팔인지, 뭐 블록인지 이런 스타일로 그 자극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흘러오는 동안 어디 이렇게 빈 부분이 안 보입니다. 탁탁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이 들어갈 공간은 아직 안 보여. 자, 그 다음 갑니다. Suppose that, suppose 하라는 것도 imagine하고 같은 뜻이에요. 한번 가정해봐, 생각해봐 이러면서 you equip your robot, 너가 equip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장치하다, 어디에다가 설비를 넣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너의 로봇한테 뭘 넣다, 뭘 장치를 해 넣는다고 생각해보자. An artificial eye, 그러니까 인공 눈, 그리고 인공 팔. to detect, 뭔가를 삐리삐리 감지하고 팔로 grab, 쥐고 그리고 쌓을 수 있는 인공눈, 인공팔 이런 장치를 걔한테 준다라고 한번 설치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더니 to be successful, 성공적이려면 너의 그 기기가 will have to have some built-in system, 빌트인 시스템. 선생님하고 아까 3부에서 했을 때도 빌트인이 나왔는데 내장된, 내재된 뭐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제대로 그 일을 해내려면, 즉 성공을 해내려면 너의 기기 장치는, 즉 너의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어떤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으로 하여금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뭘 가능하게 해주는데? 계속 나오네.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요. 뭐랑 뭐 사이를 구별할 수 있게 the detection of a block, 블록을 detection, 뭐지? 감지하는 것과 a detection of its own arm, 자기 팔, 로봇, 자기 그 로봇 팔을 감지하는 것 사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 일을 하게 하려면. 지금 이런 얘기지요. 자, 그러더니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뭐 딱히 빈 공간이 안 보였어요. 여기서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지?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여러분 정답은 5번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이 문장 얘기할 때 그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간다 그랬죠. 자, 이 앞부분 보면요. 4번 문장, 4 뒤에 있는 이 부분에 보면은 네 기계 장치는 이래야만 해. 어떤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한다.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시스템이 얘는 있어야 돼. 라고 have to 별표하겠습니다. 그래야 해. 그랬어요. 그랬으니 그렇지 않으면 딱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로봇이요. 끝도 없이 자기 스스로를 쫓아다닐 거야. 내 팔인데 내 팔인 줄 모르고 자꾸 쫓아다니는 그런 로봇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로봇은 will engage in, 뭘 하게 될 거다. circular, 순환적이고 self-centered acts를 한다.
그렇지. 계속 이렇게 돌고 돌고 뱅뱅 도는 그렇게 자기에게 중점화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거야. 자기가 로봇인데 내 자극을 보고 쫓아다니는 그런 로봇이 된다 이거죠. That would drive it away from the target. 그렇지. Away from이지. 어디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네. 타겟 하면 목표점. 목표점은 여기서 이제 그 블록을 이렇게 짚는 그 목표점이 있겠는데 그것으로부터 멀게 만들어버리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뱅뱅 도는 행동을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목표 내지는 외부의 목표, 타겟이나 목표, 골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에 내가 해야 되는 그 목표 지점으로부터 결국은 멀어지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5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9번 한번 가볼까요? 역시 이 문장 어디에 삽입하면 좋을까? 결정적 힌트는요. Unfortunately도 좋고 at the scale 이렇게 별표 한번 해볼까?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 스케일에서 그 규모에서 그랬습니다. 그 규모.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규모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고 그 규모에서는 참 안타깝지만 뭐 이렇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뭐 그 규모라든지 뭐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뭐 정교함에서 most useful to protected area management 이 부분에 있어 굉장히 유용한 protected 하면 보호받는 지역 관리 이렇게 되거든요. 이 구역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스타일의 뭐 자연 보호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스타일의 보호받는 구역 관리에 가장 유용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확도 아니면 뭐 정교함 그리고 그 규모에 있어서 the future는 미래는요 not only이고요. not only 뭐 할 뿐 아니라 뭐 하기도 하다 해서 not only but also인데 also가 생략되어 있지 않고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그럼 promises to be unprecedented. unprecedented 하면은요 이전에 없었다 해가지고 좀 어려운 말로 전례 없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미래는요 뭘 이제 우리에게 약속해 주냐면은요 전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역시 우리에게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주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요 정도 at the scales 이 부분이 결정적인 힌트가 됐었어요. 자 보자. To decide whether and how to intervene in ecosystems 아까 지금 protected area 이 부분에서 보호구역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이코시스템 환경과 관련됐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생태계예요. 그럼 생태계에 intervene 한다 그러면 개입이에요. 개입을 whether는 할지 말지 OX고요. how to는 한다면 어떻게 할지겠죠. 그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과연 이 생태계에 내가 개입을 해? 말아? 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 아니면 개입할 거면 어떻게 하지?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개입을 할지 말지 어찌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protected area managers 그 보호구역 매니저들은 관리자들 그 사람들은요 흔히 뭐가 필요하냐면 reasonably clear idea 굉장히 분명한 생각이 필요하대 개념이 필요하대 뭐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what future ecosystems will be like 과연 like what 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what이요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like 뒷자리였어요. 그래서 like what 하면 무엇 같으냐 이런 뜻이지. 그래서 과연 미래의 그 생태계가 무엇 같을까? 어떻게 될까? 다르게 말해서 어찌 될까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If they did not intervene. 그들은 여기서 매니저들인데 그 보호 관리자들 뭐 그런 분들이 개입을 여기서 하지 않으면 과연 미래는 어찌 될까에 대해 분명히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대.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소재는 아닙니다. 근데 나름대로 있는 힌트로 좀 예측을 좀 해보면 그런 보호구역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과연 이 생태계를 내가 보호하겠다 하고서 이 생태계에 개입을 할지 어떨지 그런 걸 결정하려면 이분들은 분명한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셔야 된대요. 분명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어떻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뭐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기들이 과연 이거를 개입을 했을 때 만약에
자신들이 개입을 했을 때 어찌 될까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자, 그러더니 이제 1, 2, 3, 4, 5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management practices usually involve 하면서 그런 관리,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그 관리 관행은요. 흔히 뭐를 수반하냐면 일단 defining 하는 거래. 결정하는 거. 또는 정의를 내리다 해도 좋겠지요. A more desirable future condition. 아하, 과연 뭐 숲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숲이라는 이 공간이 과연 바람직한 미래 여건은 뭐 나무가 얼마나 있고 물은 어떻고 뭐 이런 스타일의 그 바람직한 미래의 그 여건 상태 그걸 일단 결정해 놔야 돼.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해 라는 것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implementing 해야 돼요. 설비해야 돼요. 장착시켜야 돼. management action 했네. 아, 그럼 여기서 액션을 취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관리하는 행동을 해야 돼. designed to push or guide ecosystems. 어떻게 하도록 설계된 행동이냐면요. 푸시해, 막 밀어붙여, 아니면 가이드해, 지도해, 인도해. 그 이코시스템을 towards that condition. 그렇지. 아까 처음에 미래의 여건이 어떤 게 좋아 하는 컨디션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건을 향해 그 우리의 생태계, 뭐 숲이면 숲, 강이면 강, 뭐 하는 그 생태계를 어떻게 그 컨디션으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행동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 그럼 일단 지금 보호구역 관리자들이 자기가 흔히 이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는 것은 바람직한 여건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정의를 내린 다음에는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다. 오케이. 자, 1번 부분에 뭐 다른 소리가 필요해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그 매니저들은 need confidence. 자신감이 있으셔야 된대요. 여기 좀 새로운 아이디어 가죠. 그러니까 매니저분들이 일단 자기가 할 일이 뭐다. 흔히 어떤 걸 한다. 그 얘기가 아까 있었다면 이 문장부터는 그분들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뭐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냐면요.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에 개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에 대한 아까도 클리어 아이디어 이런 소리 했었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아 내가 개입하면 더 좋아질 거야. 이럴 거야. 어떨 거야. 라는 뭐 어떤 예측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가능한 결과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더니 이러한 전통적인 그리고 관행적인 아니면 전통적인 그리고 내재적으로 되게 본질적으로 그렇게 해도 좋겠는데 로지컬한 이런 접근은 했어요. 그렇지. 내가 개입을 한다고 하면은 자신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게 이제 뭐 딱딱하고 내가 이제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뭐 그러는 게 흔한 관행적인 전통적인 행동일 것이고 로지컬한 논리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그런 논리적 접근은 요구해요. 굉장히 높은 정도의 predictive ability. 그렇구나. 예측 능력을 요구한대. 아, 그러면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개입했을 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예측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prediction must be developed. 그 예측은 개발이 되어야만 합니다. 발전이 돼야만 돼요. At appropriate spatial, 공간적인, 적합한 공간의 시점적인 스케일로 했습니다. 여러분 스케일 별표 하겠습니다. 처음 나왔어요. 스케일, 규모 이런 뜻이죠. 그럼 그런 그 예측도요. 그냥 그 어떤 아무런 규모로 아무런 시점에서 아무런 장소에서가 아니라 어떤 적합한이 정확히 뭔지 몰라도 적합하고 좋은 공간적인 시간적인 규모에서 그 예견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often localized and near time 했네요. 흔히 굉장히 먼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가까이에 있는 어떤 곳 아니면 localized 되게 넓은 구역보다는 딱 지역적인 곳 뭐 이런 느낌으로 공간적인 시점적인 그래서 여기 near term은 아마도 너무 먼 미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뭐 향후 5년 후 10년 후 하는 그 가까운 어떤 기간 아니면 그 지역적인 딱 그 지역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추어진 그런 규모로 그 예측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규모가 이게 처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인데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말이야. 이제 예측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적절한 뭐 어떤 공간적, 시점적 규모로 그렇게 예측이 이루어져야 돼까지 왔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규모, 그 정확성, 그 정교함, 그런 그 매니지먼트,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유용하고 필수적이라 할 만한 그러한 규모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전례 없을 거야 라는 걸 약속하기도 하고 예측이 잘 안 될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고 흔히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예측이 흔히 돼 안 돼? 잘 안 되기도 할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 4번 해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려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상황을 이것을 잘 한번 우리가 묘사를 해보자면 consider, 고려해 보세요. The uncertainties 했죠. 예측도 안 되고 전례도 없어요. 제대로 우리 예측해야 되고 자신감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네라는 얘기를 4번에서 한번 해주고 그 예측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한번 고려를 해봐라.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대해 고려를 해봅시다. involved in predicting climatic changes. 그렇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시적으로. 그래서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해 한번 고려해보자. 얼마나 예측이 안 되냐. 이전에 있었던 적도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전례도 없고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how ecosystems are likely to respond. 과연 이 생태계가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to climatic changes. 그 기후변화에 어떻게 생태계가 이렇게 반응을 할까. 그리고 the likely efficacy of actions. 그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의 효과성입니다. 효과성이 that might be taken, 행해지는 행동이겠고요. to counter한다 그러면은 누구랑 반대한다, 대항하다 이런 뜻이고요. adverse effects of climatic changes 했어요. 기후 변화의 굉장히 해로운 영향력을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 그런 행동의 효과성. 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가를 한번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고려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더니 comparable uncertainties. uncertainty 아까 바로 있었고 그거에 대해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 불확실성이 주변을 감싸고 있다. 즉 팽배해 있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는데 the nature and magnitude of future changes 했어요. 미래 변화의 본질과 규모, magnitude 하면 규모에도 역시 비슷한 이런 그 불확실성이 있다. in other ecosystem stressor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다른 그 생태계에 스트레스를 주는 인자들에게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너무 익숙한 소재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4번이 답이구나 라는 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잘 한번 복습해 보시고 자, 그 다음 4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 자, 요약 문제입니다. 요약 문제는요. 요약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 animal cries, animal, 동물이잖아요. cries는 뭐지? 울음소리예요. 동물 울음소리에서는요. each call, 각각의 소리가 A 한다. A가 뭔데요? 동사네. 그죠? represents, symbolizes, distorts 해가지고 동사들이 쫙 나오고 있어. 그럼 각각의 소리는 동사합니다. A different message. 그러면 동물이 선생님 되게 카피바라를 너무 좋아하는데 카피바라도 뭐 소리를 내겠죠? 개, 뭐 누구 다 소리 내. 그럼 그 동물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다른 메시지를 뭐 한다. 다른 메시지를 그냥 가지고 있다, 전한다.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읽어도, 그죠? 그런데 그것은 limits the number of possible messages. 가능한 메시지들의 수를 제한해버린대요. 그럼 메시지들이 몇 개 이렇게 표현이 안 된대. 뭐라고 부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같이 놀자 할 수도 있고 뭐 짝을한테 구애를 할 수도 있고 등등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어쨌든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것은 가능한 메시지들의 수를 제한하는 것 같아. 이러더니 반면에 했습니다. 하하, 이거 역시 뭔가 비교대조하는 그런 글의 맥락으로 느껴지죠. 요약문에 whereas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애니멀과 누구네? 휴먼입니다. 게다가 애니멀은 language라고 안 하고 cries라고 했죠. 그리고 human은 language라고 했네. 어쨌든 인간도 내는 소린데, 그죠? 그러면 반면에 인간의 언어는 만들어요.
unlimited number. 아하, limit하고 unlimited 반대되는 거 느껴지죠? 제한 없는 수의 메시지네. 그러면 몇 개 안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은요, 거의 한정 없는 숫자의 메시지를 만들어내요. 인간 언어는 뭘 사용해서? using a B set. B는 형용사입니다. 어떠한 세트고요. distinctive sounds 해가지고 구별되는 소리. 자, 여러분, 싸, 사운드 뭐 이런 거 다 하나하나의 사운드예요. 소리죠. 구별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구별되는 소리 세트로 우리는 뭐 그걸 철자로 알파벳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세트를 사용해가지고 제한이 없는 숫자의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언어의 창조성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언어가, 인간 언어는 소리는 몇 개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하지? 다채로운 뭐 갖가지 말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Human speech differs. 인간의 언어는요, 달라요. From the cries of other species. 그러네. 벌써 그냥 요지가 나온 느낌이죠. 많은 면에서 다른 종의 울음소리랑 인간의 언어는 다르다. 인간의 언어랑 다른 동물의, 물론 인간도 동물의 일부지만 다른 동물의 울음소리랑 인간의 언어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가 큰 요지이자 메시지입니다. 그러더니 one very important distinction,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구별 포인트가 뭐냐면 all other animals, 모든 다른 동물들은 use one call, 사용해요. for one message. 그렇구나. 한 메시지에 대해 한 울음소리를 사용합니다. 뭐로 사용해요? The general principle of communication.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일반적인 어떤 소통의 원칙으로 one call for one message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한 메시지에는 한 울음소리라는 그 시스템을 사용한대. 그 원칙을 사용한대요. 그리고 이것은 의미합니다. The number of possible messages is very limited도 좋은데 우리 요약문에서는 그치? 근데 여기서는 또 restricted로 다른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영어는 항상 이렇게 paraphrasing 하잖아. 다른 언어로 같은 뜻을. 자,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동물의 울음소리라는 것은 결국은 가능한 메시지가 뭔가 짝을 구해 하는 메시지는 이런 소리, 먹을 것을 구하는 메시지는 이런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하나하나 있어. 소리별로 메시지가. 그러다 보면 이 소리 저 소리를 그 소리와 그 뜻으로 매칭을 좀 하다 보면은 사실 가능한 메시지의 숫자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몇 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a new message is to be included in a system, 새로운 메시지가 그 시스템 속에 포함이 되려면 a new sound has to be introduced to. 새로운 사운드가 또 만들어져야 돼요. 도입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after the first few tens of sounds, few tens니까 뭐 수십 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한 수십 개 정도 되는 그 소리가 있고 난 후 it becomes difficult, 어려워져요. 뭐가 어려워져? 이때 it은 형식 주어입니다. 아, 그럼 내용 주어 막 투부정사들 나와야 돼요. To invent new distinctive sounds. 그렇죠. 새롭게 구별되는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게요. 이제 어려워요. 수십 개 정도 소리 있고 나면. 그리고 역시 또 뭐도 어려울까? 또 투부정사 나오는 거죠. 기억하는 것도 어려워. 아, 이 소리가 그 소리였지. 아, 이 소리가 뭐였지. 이걸 기억하는 것도 자꾸 어려우니까 까먹을 수도 있고 그렇겠다. 그지? 그래서 어렵다. 뭐 하는 게 어려워? 기억하는 게 어렵죠. For the next time. 다음번을 위해 기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다음을 위해서. 자, 그러더니 인간 스피치는 하고서 인간 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인간 스피치는 언어는 builds on the principle of 어떤 원칙에서 설립이 되느냐면 만들어지느냐면 combining a restricted number of sounds. 그렇구나. 그 소리 자체는 restricted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소리 숫자를 combining 해요. 조합합니다. 그걸 조합해가지고 combining into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An unlimited number. restricted하고 unlimited는 반대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사운드, 우리가 입에서 낼 수 있는 그런 소리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소리를 조합해서 뭘 만듭니까?
거의 제한이 없는, 한정 없는 숫자의 메시지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in a typical human language, 그래서 전형적인 인간의 언어에서는 there are 있어요. 뭐 같은 게 있죠? 30 or 40 distinctive, 그렇지. 30개 아니면 40개 정도의 구별되는 사운드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어에도 그, 느, 무 이거 다 우리의 사운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뭐 이렇게 철자로 표현이 이제 되기도 하겠는데 이런 스타일의 30개 내지는 40개 정도의 그 언어,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서 이와 같은 소리들이 can be combined into 어떻게 조합이 되나요? 연쇄로 조합이 되죠. chains. To form a literally unlimited number. 또 나왔습니다. unlimited 별표할까? 자, 인간이 만들어내는 메시지 자체는 리밋이 없어요. 제한 없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만들어내고요. Even a small child, 심지어 되게 어린 아이도 어떤 아이냐면 who can communicate by only one word at a time. 한 번에 한 단어씩 띄엄 한 단어 이렇게 얘기하는, 예를 들면 5살쯤 되는 그런 작은 어린아이도요. uses a system, 하나의 체계를 사용을 해요. for communication, 소통의 체계죠. that is 어떤 체계? infinitely superior to, 누구보다 훨씬 아주 우월한 any system utilized by any other animal 했습니다. 그 어떤 동물에 의해서라도 사용되는, 그 어떤 동물이라도 쓰고 있는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우월한, 이렇게 띄엄띄엄 한 단어씩, 한 번에 한 단어씩 말하는 그 작은 어린이조차도요, 사용을 합니다. 훨씬 더 우월한 체계를.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사실 요약문만 읽을 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정답은 그래서 1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물 울음소리에서는 각각의 소리가 어떤 걸 나타내요? 다른 메시지를 나타내거든. 그치만 whereas 반면에 인간 언어는 거의 무제한의 숫자의 메시지를 만듭니다. 뭘 사용해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 제한이 있는 세트, 아까 30개, 40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구별되는 소리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41, 2번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사람들은 맞네요. 옳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어떨 땐 옳아요.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야. 사람들이요. They feel that, 이렇게 느낀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느끼면 The written poetry of literary societies and oral poetry. poetry 나오네요. poetry 뭐야? 시죠, 시. oral poetry, written poetry. 이 두 개가 뭐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written 하면 이렇게 손으로 쓴 거죠. 그래서 글로 써져 있는 시. oral poetry는 말로 구전되는 시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손으로 썼든 뭐 타이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글로 썼든 아니면 말로 했든 간에 어쨌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읽고 쓸 줄 아는 그런 사회에서의 글로 써진 시와, 그리고 non-literate이니까 글을 읽고 쓸 줄 알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구전되는 시, 이 둘이 differ 하구나. 결국 이 시라는 존재가 다르구나. considerably, 상당히 다르구나 라고 느끼면 맞아요. 이런 얘기죠. 어떻게 다르냐면, 뭐랑 다르냐면 the everyday language spoken in the community 했습니다. 한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서 발화가 되는 그 일상 언어예요. 일상 언어하고 상당히 시는 다른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뭐 옳아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구어로 전해지든 아니면 이렇게 글로 써진 시든지 간에 우리가 일상 언어로 철수야 밥 먹었니? 뭐 시험 잘 봤어? 뭐 엄마 뭐 먹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일상 언어랑 시는 좀 다른 것 같아. 상당히 다른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맞아요.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더니 시 얘기죠. 결국은 시. 근데 이제 청자들은요. Not only accept the strange use of words. 이렇게 가네요. 청자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아마도 시를 듣고 즐기고 하는 그 청자들일 텐데 그들은
not only 뭐 할 뿐 아니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렇게 가죠. 그 이상한 사용이래. 아, 단어의 이상한 사용. 무슨 뭐 시어 같은 거 보면은 저걸 좀 이상하게 표현했네, 재밌게 썼네, 뭐 하는 그런 이제 시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의 이상한 사용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word order, 그런 그 단어 순서의 재배열, 흔히 단어 순서 그렇게 안 쓰는데 특이하게 했네 하는 그런 재배열이라든지, 아니면 assonance 해가지고 유운이라든지 해가지고, 이건 막 국어에서 여러분 배웠겠죠, 아마도 시 배울 때. 그래서 유운은 여기서 비슷하다 이런 뜻일 텐데, 뭔가 이렇게 비슷한 그 모음이라든지 자음들이 겹치는 거, 뭐 그런 걸 assonance라고 한대요. 그리고 alliteration 하면 두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 rhythm, rhyme 뭐 이런 거, 우리 라임이 딱딱 맞는 뭐 그런 시어들 있잖아, 시들. 뭐 그런 거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compression of thought, 그리고 또 생각의 축약도 받아들인대요. 저렇게 한 단어로 압축해서 압축했구나, 뭐 이런 시어 같은 뭐 그런 시에서의 장치들 등등등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들은 사실 기대해요. find these things, 이런 것들을 발견할 것을 기대한대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런 각종 시에서의 이상한 단어 사용, 뭐 배치, 라임, 리듬 등등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그런 그 시 속에 사용되는 언어의 특징이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찾겠거니, 발견하겠거니 라고 기대한대요, 시 속에서. 그리고 그들은요, 심지어 are disappointed, 실망을 한다는 거죠. 실망을 하는데 when poetry does not sound poetic, 그렇구나. 시가 시처럼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저런 표정으로 실망도 한대.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시에 대해서, 시가 뭔가 일상 언어랑 좀 다르다는 거 뭐 맞습니다 이러더니, 시를 즐기는 그런 우리 청자들은요, 뭐 그런 시어들이 이상하게 사용되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재배치되는 거, 막 리듬, 라임 이런 거 다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럴 뿐 아니라 이제 시가 시처럼 약간 특이한 어떤 장치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표현되지 않으면은 막 실망도 해. 뭐 이렇게 가죠. 자,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자, 이 벗의 별표 한번 해봅시다. 중요한 메시지 이제 내려고 하는 거야. Those who, 어떠한 사람들이고요. But 하는 소리 다음에는 이 사람의 요지, 내가 이 글을 쓴 이유가 있잖아. 이제 그게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러나 regard 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뭐 한 사람들, regard, 그렇게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보는 사람들, 뭘? 시를 뭐로 보는 사람들? A different category of language altogether. 시라는 건 말이야, 굉장히 다른 종류의 언어야. 다른 카테고리야. 다른 범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are deaf 하대. 여러분, 요거 별표할까요? deaf하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 아주 귀를 막고 무지하다, 지금 이런 느낌으로 쓴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but 하고서 또 별표 지금 선생님 2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인의 감정, 본인의 요지, 본인의 판단을 탁 드러낸 어휘를 이렇게 강하게 써버렸어요. 이거는 아주 귀를 막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라는 표정이 탁 느껴져야죠. 뭐에 귀를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진정한 성취예요. of a poet, 그 시의 진정한 그 성취를 귀를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정한 그 시인의 성취가 되겠네, 그치? poet 하면. 자, 그러더니 오히려 차라리 그 시인은 artfully, 굉장히 기술적으로 조작을 한대요. The same raw material, 그 같은 raw material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막 어떤 날것, 그죠? 그러니까 뭔가 막 조치가 이루어지고 바뀌고 그러지 않은 그 날것, 그래서 뭐 원재료 하면 되겠는데, 그 같은 원재료를 굉장히 기술적으로 조작을 해요. 만들어내요. of his language, 자기 언어에 그대로 사용되는 그 언어 그대로의 재료를 굉장히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잘 조작을 하고 만지거든요. as are used in everyday speech,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일상 언어에서 사용되는 대로 그의 언어를
굉장히 잘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의 기술은 to find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In the resources already in a language 했어요. 그 자기의 언어 속에 이미 존재하는 그런 자원으로 그 언어 자원 속에 그럼 결국은 일상 언어 속에 있는 이것을 자원으로 삼아서 이거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게 그 시인의 기술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시라는 거 자체를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 라임 같은 거 없으면 시 아니야. 시 하면 뭐도 있어야 되고 운율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시만의 뭐 어떤 특이한 뭐가 있어야지 뭐 이런 느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죠. 잘 읽어보면. 그래서 이 시라는 걸 다른 카테고리다 완전 언어적으로 일상 언어랑 완전 다르게 뭐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그럼 그분들은 솔직히 그 시인의 진정한 성취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셈이에요. 제대로 못 보는 분이죠. 이러면서 오히려 그 시인들이 하는 거는 일상 언어, 애초에 있었던 그 원재료를 굉장히 예술적으로 조작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이분은. 그러면서 그 시인의 스킬은 뭐냐면은 그 애초에 그의 언어 속에 이미 있는 자원이요. 완전히 다른 어떤 카테고리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게 그 시인의 능력이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In much the same way, 상당히 같은 방식으로 The people living at the seashore. 자, 이 부분의 예시가 상당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C가 사실 이제 답인데 이 C 부분이 이제 답이 될 때 이 앞부분의 예시가 결정적인 힌트가 되죠. 그래서 이 어휘 문제들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휘 문제는 막상 이제 힌트를 딱 보고 보면 그 바로 그 바로 뒤에 결정적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자라는 그 태세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막연히 읽으면 오히려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죠. 여기 보면 much the same way that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방식입니까? 사람들이고요. Living at the seashore 했어요. seashore 하면 해안가야.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become so accustomed to 너무 어떻게 되냐면 익숙해져요. 뭐에 익숙해지냐면 sound waves, 파도 소리. 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That 소대꾸문이네. 너무 익숙해져서 they no longer hear it. 더 이상 그 바다의 그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 자체가 들리지도 않아요. 맨날 들리니까. 그러는 것과 같이라고 이미 여기 비유법을 썼어요. 그러는 것처럼. 하도 파도 소리를 듣다 보니 파도 소리가 그냥 익숙해가지고 이제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have become sensitive to 뭐에 굉장히 민감해질까 둔감해질까 둔감해집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문맥이에요. The flood tide of words 했어요. 그 홍수 같은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둔감해지는 격이에요. 이러면서 millions of them every day 일상에 있는 그 수백 개의 어휘들에 우리가 굉장히 둔감해지는 거야. 파도 소리가 둔감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했으니 여기는 둔감하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That hit our eardrums. 우리의 고막을 이렇게 때리는 이렇게 가고요. So one function of poetry. 시의 한 기능은 그러므로 to depict 하는 겁니다. 묘사해내는 것인데 the world. 이 세상을 묘사하는 거예요. With a fresh. 굉장히 신선한 하면 되겠죠. 신선한 인식으로 묘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시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To make it strange. 그걸 다소 좀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다. 지금 여기 fresh란 표현 뭐에서 힌트 얻으면 될까? strange에서 얻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 D도 바로 뒤에 힌트가 탁탁 있어줍니다. 이렇게 있는 걸로 밑줄을 만들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걸 약간 특이하게 좀 새롭게 생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So that 어떻게 하도록 We will listen to language once again.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들어보도록. 오, 저렇게 얘기하니까 새롭네. 이런 식으로 맨날 들리는 파도 소리 같이 언어가 막 홍수처럼 있었는데 그거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넘겼는데 시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 신선한 인식을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뭔가 우리가 다시금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지만 the successful poet 하지만 성공적인 시인은요 never departs so far
never 한다. 결코 뭐 하지 않습니다. depart 하면 어디로부터 떨어져서 출발하다, 없어지다, 이렇게 멀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까지 멀리는 가지 않습니다. into the strange world of language. 아까 앞에서 여기 스트레인지하게 만든다라는 요 표현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사실 성공적인 시인은 결코 그렇게 너무 멀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한 세상으로 본인만 아는 완전히 이상한 그 세상으로 가진 않는데 언어에 그렇게 이상한 세상으로 멀리 나아가서 that 그래서 또 소댓 구문인데요. None of his listeners 그의 그 어떤 청자도 can follow him 그를 따라갈 수 없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 none은 동사 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can follow 괜찮죠. 그래서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 잘 좀 보세요. 이거 아마 여러분 해석하다가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 never라는 부분, 이 부정어는 departs 하지 않는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인이 너무 멀리 떨어져 가가지고 자기만의 세상으로 쑥 빠져 막 이상한 세상으로 가가지고 그 어떤 청중도 그를 못 쫓아가는 상태, 그 상태를 성공적인 시인이라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결코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never라는 부정어가 이 뒷부분 전체에 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그래서 follow 괜찮고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머물러 있지요. The communicator. 나만 아는 시적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소통가로서 머물러 있습니다. The man of speech로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말을 한 어떤 존재로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청중 옆에. 자, 그럼 윗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이 지문요. 한번 곱씹어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할 만큼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여러분. 정답 그래서 1번 해야 되겠죠. make it new, refresh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strange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 있었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었는데 그걸 새롭게 하라. 이러면서 어떻게 시가 refreshes, 그렇지, 약간 fresh가 있었다, 그지? 그래서 어떻게 시가 일상 언어를 새롭게 하는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정답 1번 해주면 제일 좋겠고 2번은 Why do poets no longer seek? 도대체 왜 시인들은 더 이상 찾지 않는가? Inspiration, 영감을 찾지 않는가? 자연에서. 왜 그들은 자연에서 영감을 찾지 안 그러는가? 자연에서 찾아라 이런 느낌 아닙니다. 자연 없었어요. 3번 The influence of natural sounds. 또 내추럴 사운드? 그럼 자연의 소리인가요? 바닷소리, 바람소리 이런 거? 그거의 영향력, 시적 표현에 있어서? 내추럴 사운드? 글쎄, 아까 그 파도 소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고요. 4번 ways to cite. cite는 인용하다라는 뜻이죠. 누가 이렇게 말했다 하고서 인용하는 건데 시적 표현을 인용하는 방식들 첫째, 이렇게 인용하라. 둘째, 저렇게 인용하라. 방식인가요? 아니죠. 일상 언어에서 누구 시인은 이렇게 말했지? 뭐 이런 식으로 인용하는 법 아닙니다. 5번, beauty rediscovered 해가지고 재발견된 아름다움. 그래, 거기까지는 그래. The return of oral poetry 해가지고요. 뭐 손으로 쓰는 거 말고 구어로 된 시로의 회귀, 돌아가자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oral poetry 하나에 집중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2, 3, 4, 5번이 너무 범주적으로 아닌 것들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41번은 1번으로 고를 수 있었을 것 같고 42번은 A에서 이 중에서 낱말씀이 적절치 못했던 것은 아까 sensitive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앞에 힌트 있었어요. 그죠? 정답 C 하면 되겠어요. 자, 43, 4, 5 가겠습니다. 헬렌은 was thrilled. 아, 신났다. 이런 거죠. 기분 좋은 겁니다. 헬렌 지금. When she received a notification, 띵동 하고 오는 알림이죠. notification on a second-hand shopping app. 우리 무슨 앱 그런 거 많잖아요. 중고물품 거래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중고물품을 쇼핑하는 앱에서 뭔가 알림이 띵동 온 거예요. 그걸 받고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헬렌은. 자, 헬렌이란 친구 H로 표시할게요. From a seller named Anna. 아하, Anna도 표시할까? Anna라는 이름의 셀러분이에요. 판매자. 그분한테 알림이 와가지고 신났다. 수개월 동안 그녀는 have been looking for, 찾고 있었거든. Philodendron gloriosum.
뭐 마법 용어 같은데. 자, 아무튼 이런 무슨 플랜트가 있어요. 식물이죠. With dark velvety leaves. 굉장히 이제 어두운 벨벳 느낌의 그런 그 잎사귀를 가진 shaped like hearts. 하트 모양의 잎사귀를 가진 뭐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식물이야. 근데 이제 그 식물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녀는 had almost given up. 거의 어떻게 포기했었어요. 포기. I'm getting one. 하나 갖고 싶은데 이거 못 찾겠네 하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Anna가 though had put one up. 그죠? 풀업했다. 게시했죠. For sale. 판매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 올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러더니 The posting read. 그 포스팅이 게시물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읽혔다 라고 할 때 포스팅을 주어로 써가지고 이걸 보고 영어에 물주구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물건이 또 이런 메시지 같은 거 포스팅이 이렇게 읽혔다라고 하면서 read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read겠죠. 여기서는 과거 시제로 뭐라고 읽혔냐면 I'm selling my favorite plant. I'이니까 누구죠? 판매자 애나 되겠습니다. 애나가 저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물이고요. 왜냐면 제가 해외로 나가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오늘 픽업 하시려면 가지러 오시려면 You can have it for current price, 지금 현재가로 가지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올려드린 가격이요. 마켓가의 절반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읽을 때 여러분 바로 B를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 뛰어넘어서 C부터 보는 습관 들이면 좋아요. 자, 그래서 C를 한번 가봤더니 지금 이제 중고 물품 내가 사고 싶은 게 연락이 와서 행복한 그런 상황이지. 근데 이제 헬렌은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했습니다. 지금 동작입니다. 셀러한테, 그 셀러 애나한테 괜찮죠? C 오면 되겠어요. Hello. 안녕하세요. I'm interested in purchasing your plant. 당신의 플랜트, 애나 되겠죠. 당신의 식물 저 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If it works for your schedule, 당신 스케줄이 되시면 제가 여기 10분에 갈 수 있어요. 10분 만에 10분 후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애나가 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I'm at work right now.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 직장에 있어가지고요. 하지만 저희 집 같이 쓰는 친구야. 하우스메이트가 줄리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can meet you. 만나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딩 앞에서, 저희 집 빌딩 앞에서요. So unable to believe her good luck, Helen typed back. 막 이렇게 뭐 이거겠죠? 이렇게 막 이렇게 쳤습니다. 굉장히 흥분이 돼가지고 Great, I can leave now. 저 지금 바로 나갈게요. I'll wear a black baseball cap. 제가요, 야구 모자 쓰고 갈게요.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뒤로 한번 가볼까? 헬렌은 exclaimed. 헬렌은 뭐라고 크게 이제 얘기를 해요. Yes, I love to. 네, 저 그러고 싶어요. 자, 뭐라고 제안을 하나 새 거가 있어주고 그러고 싶어요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C하고 D 바로 오면 안 되겠고요. B로 가보겠습니다. Arriving at the building. 저 지금 나갈게요 했으니까 빌딩 도착하면 딱 좋겠구나. 그래서 C, B, D 하면 되겠는데 일단 C 다음엔 B입니다. 그래서 빌딩에 도착해서 헬렌은 줄리아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By the large paper bag. 큰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거든. 근데 그 페이퍼, 그 백이, 그 가방이 뭘 가지고 있었어? ip사귀가 있더라는 거야. Sticking out of the top. 이렇게 가방에 있으면 가방 위에 막 이제 ip사귀가 뭐 이렇게 밖에 있었던 거죠. 식물이구나라는 게 보였겠네. 그래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You must be Julia. 당신이 줄리아군요. 라고 말했네. 이때 she는 누굴까? 그렇죠. 헬렌이에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 여자가 말을 하기를 줄리아겠죠. 네, please take good care. 우리 이 플랜 식물 잘 좀 돌봐주세요. 제 친구 애나가 그걸 6년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녀는 굉장히 그 식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방에서 그녀는 pulled out another plant. 이 식물 말고 다른 식물 하나를 또 꺼내는 거예요. A tiny one. 더 작은 건데 굉장히 반짝거리는 잎사귀를 가진 귀여운 식물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Are you familiar with this? 이거 아시는 거예요? 이 식물도 아세요? 익숙하세요? 이러면서 이거는 Dragon's Tail이라는 식물입니다. 용의 꼬리라는 이름의 식물이야. 제 집 같이 쓰는 친구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줄리아가 지금 코멘트 중이거든. 말하는 중인데 줄리아 입장에서 나의 하우스메이트는 애나입니다. 그래서 애나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가지셔도 된대요. 좋아하시면, 마음에 드시면 입니다. 마음에 드시면 했으니까 뭐라고? 헬렌이
네, 저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D 오면 되겠어요. Please thank Anna for me. 저 대신 thank 해주세요. 감사 인사 전해주시고요. Both are in such wonderful condition. 굉장히 좋은 상태네, 이 식물이. 이러면서 Do you have any tips? 뭔가 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handing over the bag, 백을 주면서 그 줄리아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식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알고 있는데 애나가 그 식물들을 away from windows, 창문으로부터 좀 멀게 두더라고요. direct sunlight을 피하려고, 직사광선을 피하려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메시지 해보세요. 그녀 누굴까요? 애나에게 메시지 해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럼 정답은 CBD 되겠고요. 44번은요. 가리키는 대상 하나는 헬렌이었고 나머지는 다 애나 되겠습니다. 45번은요. 적절치 않았던 건 줄리아가 저 식물 전문가예요.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러지 않았죠. 저 식물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나한테 물어보세요. 메시지 하세요. 이랬어요. 정답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5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았네요. 어려운 것도 있었고 할 만한 것도 있었고 이렇게 균등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특히 권하기를 41, 42번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지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말과 글의 흐름에 이렇게 면면이 흐르는 그 맛을 좀 느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우린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만나겠습니다.